박근혜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 활성화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여야 모두 강하게 대처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법 가운데 일명 원샷법은 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오늘은 간사를 맡고 계신 부산 동네 이진복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경제 활성화법이 이제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가 아직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잘 아시다시피 이 경쟁활성화법이라는 것이 일명 원사법이라고 합니다만은 기업 활력 촉진을 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과잉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각 업종별로 굉장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끼리 서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것인데, 야당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뭐 요구하는 사항들을 거의 다 양보를 하고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대기업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6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는데 같이 연관되어 있는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함께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야당은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대기업의 그 집중도 이런 것들을 전부 해소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4개의 브록을 쌓아서 대기업이 사후에라도 그런 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대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조치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기업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직 선거구도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선거구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공천룰을 나름대로 이제 잡기 위해서 이진복 의원께서 이제 공천특위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대부분 다 타결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쟁점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50대 50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30대 7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당이 줄기차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해왔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에게 그 권한을 많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헌 당규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진복 의원님은 뭐 친박이냐 비박이냐 언론마다 이제 보도하는 게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깝습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가깝습니까? 저는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 박근혜 정부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지금도 청와대에 자주 뭐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당이 없습니다. 우리 당이 없다는 것은 우리 총선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다음 정권 창출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는 모아야 되고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뭐 김무성 대표하고의 친한 관계, 친소 관계를 묻는다 그러면 당연하죠. 제가 30여 년 전부터 김무성 대표와 같이 정치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출마할 적에도 김무성 대표가 저희 지역에 와서 3번의 지원 유서를 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고 김무성 대표도 성공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친박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아무래도 지역구의 어떻게 수건 중에 하나인데요. 동래구가 이제 문화교육 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특구가 되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육 특구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2년여 동안에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중간에 법도 바뀌고 뭐 그 담당 부서가 바뀌고 이래가지고 혼돈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작년에 교육문화 특구를 만들므로 인해서 2019년까지 국비를 8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비 또한 70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도 115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해서 또합 267억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약 800여 명의
신규 고용과 600억 이상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서는 장기적이면서 새로운 어떤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다. 한편으로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고맙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더 좋은 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정말 우리 동래구를 좀 더 한 단계 올려놓을 수 있는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의 뭐 관심사도 굉장히 솔선수범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산 신발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부산 신발 어떻습니까?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입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기업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특히 우리 부산의 청년들의 일자리,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저 나름대로 정말 4년 동안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하나의 고리 중에 하나가 신발 세계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넣은 사람도 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엄산단 쪽으로 해서 우리 과거에 부산에서 떠나갔던 신발 업체들이 전부 유턴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몇 개 회사들이 돌아왔습니다만은 신발 세계 명품화 사업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신발이 가장 훌륭한 신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브랜드로 세계를 진출하기 위한 큰 꿈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발 세계 명품화 사업은 우리 신발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몇몇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약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일어났습니다. 향후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대로 유통기업들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 약 2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가 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